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볼까요?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목사님이 아니신 분 손 들어 보실래요? 한 분, 두 분, 네. 그 다음에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나눔과 기쁨 나눔이신 분 손 들어 보실래요? 나눔이신 분 두 분, 네. 대부분 다.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거의 다 저희 그 문자 저희가 보내드린 문자 보고 그 내용 읽고 그리고 이게 내 목회에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시죠? 맞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글만 읽고서는 내용이 뭔지 궁금하시리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전부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처음 1시간 한 15분 정도는 청소년 지도자 파송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시간에는 나눔과 기쁨이라는 단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은 나눔과 기쁨이라는 단체가 교육감하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그래서 각 학교에 목사님이 청소년 지도자로 파송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마련을 했고, 그래서 그 학교에 가서는 나눔과 기쁨 학부모 학생 봉사단을 조직하고 그 봉사단의 지도자로서 활동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나눔과 기쁨이라는 명함이 찍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체가 어떤 단체냐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청소년 지도자 활동 이외에 나눔과 기쁨의 여러 활동들이 있는데 그거는 하시든 안 하시든 그건 완전히 자유입니다. 그리고 다만 그러나 나눔과 기쁨이라는 단체가 어떤 단체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아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나눔과 기쁨이라는 단체가 어떻게 이 청소년 지도자 파송 사업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나눔과 기쁨의 플랜은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다 들으시고 저게 신빙성이 있구나, 믿음성이 있구나, 신뢰가 가는구나, 그래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시게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눔과 기쁨이라는 단체는 10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동네의 구성원인 교회, 학교, 식당, 점포, 주민 이런 분들이 그 동네 안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십시일반으로 모금을 해서 그 돈으로 어려운 사람을 돌보자, 그런 상부상조 운동을 시작해보자 라는 꿈을 갖고 시작한 단체입니다. 그런데 그 활동을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점이 동네에서 그 모금도 하고 어려운 사람도 돌보는 활동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활동가를 확보하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러다가 맨 나중에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그 일을 하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우리가 부르기는 나눔이 이렇게 부르는데, 나눔이가 되셔서 그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단체가 말하자면은 목사님들의 단체처럼 돼버린 거죠. 지금 현재는 나눔이로 활동하는 목사님의 숫자가 전국에 4,80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단체인데, 이 단체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안 쓰는 물건을 모아서 가난한 나라에 보내는 일이 참으로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열심히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한 5, 6년 전에는 미얀마에 사이클론 피해가 있었을 때 나눔과 기쁨이 전국의 10개 도시에서 모금을 해가지고 40피트 컨테이너, 모금이 아니라 쓰지 않는 물건을 모아서, 주로 헌옷이죠. 쓰지 않는 물건을 모아서 40피트 컨테이너 5개를 완전히 컨테이너를 채워가지고 그거를 미얀마에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활동을 하면서 특히 대구에서 고등학교하고 손을 잡고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학생들하고 손을 잡고 안 쓰는 물건 모으기를 하니까 일이 너무 쉽더라고요. 우선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전부 안 쓰는 물건을 학교로 갖고 와라. 그래서 다 갖고 오게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분류하고 패킹하고 뭐 하는 일은 전부 학생들이 자원봉사 활동으로 그 활동들을 하고, 또 그 일에 학부모까지도 같이 합세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아주 쉽게 안 쓰는 물건을 모으는 일에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경험 속에서 안 쓰는 물건을 모아서 가난한 나라에 보내는 일을 할 때는 중고등학교하고 손을 잡고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작년 7월, 6월인가 7월에 서울시의 문영민 교육감을 만나가지고 나눔과 기쁨하고 서울시 교육청이 손을 잡고 안 쓰는 물건을 모아서 가난한 나라에 보내는 일을 합시다. 그랬더니 문영민 교육감이 아주 기꺼이 좋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단체가 작년 9월에 서울시 교육청하고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근데 MOU를 체결할 때 그냥 안 쓰는 물건을 모아서 가난한 나라에 보내자, 그렇게만 체결한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그 일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열심히 연구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몇 가지가 거기 더 필요하다라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첫째로 학교에다 대고서 무조건 안 쓰는 물건 모아주시오, 이렇게 얘기하면은 학교가 굉장히 귀찮아한다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아주 싫어한다는 거죠. 또 이 일이 또 하나 생겼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별로 호응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하려면은 그 학교 안에 학생 봉사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봉사단도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하는 봉사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학부모들이 오히려 굉장히 열심히 그 일에 앞장서서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나눔과 기쁨이 대구에서 실제로 학부모 학생 봉사단을 운영한 경험이 있습니다. 엘리피아 봉사단을 만들어가지고 학부모들이 앞장서서 활동을 하는데, 우리가 그 활동을 보면 경험하면서 이 학부모들의 활동력이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학부모들 중에는 남편이 돈을 다 잘 벌고 그래서 가정주부가 구태여 직장을 가질 필요가 없고, 그런데 대학교육 다 받고 고등교육 받아서 뭔가 의미 있는 활동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게 이렇게 마땅하지는 않고, 그래서 학부모로서의 활동을 아주 열심히 하는, 그리고 그걸 열심히 하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안 쓰는 물건을 모아서 가난한 나라에 보내는 일은 학부모들이 앞장서서 전부 다 했습니다. 저희가 그건 아주 새로운 발견이었죠. 그래서 학교 안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같이 하는 봉사단을 만들어서 그 봉사단이 앞장서서 안 쓰는 물건을 모아가지고 보내게 되면은 아주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봉사단을 만들고 운영하고 하는 거를 그러면 누가 할 거냐?
그거를 위해서는 청소년 지도자가 파송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또 이제 결론을 내린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에 샤프론 봉사단이라고 있습니다. 이 샤프론 봉사단은 벌써 역사가 10년째 됐고요. 학부모와 학생들이 함께하는 봉사단입니다. 그런데 그 샤프론 봉사단은 전국에 700개 학교에 조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샤프론 봉사단이 그렇게 맹렬하게 발전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청소년 지도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은 3년 지나면은 졸업을 하니까 그러면 또 다른 사람으로 교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계속 축적되지를 않습니다. 질 좋은 프로그램으로 발전을 하지를 못하고 그래가지고 그 프로그램의 수준이 그렇게 높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학부모들에게만 그 봉사단을 맡길 게 아니라 거기 청소년 지도자가 파송되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저희가 한 겁니다. 청소년 지도자가 파송이 되면 그 청소년 지도자가 학부모들과 함께 손을 잡고 그 봉사단을 운영하면서 안 쓰는 물건을 모아서 가난한 나라에 보내는 일, 또 그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여름방학 혹은 겨울방학, 그런데 꼭 여름방학 겨울방학뿐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학기 중에도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학생들과 함께 가난한 나라의 봉사활동을 떠나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학부모들이 학생들과 이 청소년 지도자가 학생들과 함께 가난한 나라에 가서 뭐 한 주일이든 열흘이든 봉사활동을 하고 오면은 이 학생들이 다 바뀐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소위 청소년 비행 문제, 학교 폭력 문제, 왕따 문제, 게임 중독 문제,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장 훌륭하게 인성교육을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해외 봉사 프로그램이라는 겁니다. 그걸 갔다 오면 학생들이 자기가 한국에서 태어난 거를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가 여태까지 불평하고 삐뚤어지게 생각한 게 참 잘못되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내가 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래서 아주 굉장히 품성이 좋아지고 성숙해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 나눔과 기쁨의 목사님들이 그런 활동을 아주 많이 하신 목사님들이 계신데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갔다 와가지고는 다 예수 믿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쪽 가난한 나라에 갔을 때 그 나라에서 프로그램을 조직하는 일은 다 선교사들이 하니까 선교사들이 하는 그 프로그램 속에 학생들이 참여해서 경험을 다 하고 나서는 다 예수 믿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갔다가 돌아오면 다 주일학교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갖다가 처음에는 안 쓰는 물건을 가난한 나라에 보내는 일을 해야 되겠다 에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됐는데, 그 다음에는 나눔과 기쁨 학부모 학생 봉사단을 만들자라고 하는 걸로 생각이 갔다가, 그 다음에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청소년 지도자를 초중고등학교에 파송하자라는 것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MOU를 체결할 때 그 점을 전부 집어넣어 가지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학사들한테 이 MOU를 체결하기 전에 실무자하고 만나서 논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장학사들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 학교 폭력 또 왕따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게 그분들의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목사님들이 청소년 지도자로 학교에 와서 인성교육을 하게 되고 애들을 감화시키고 그렇게 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주 좋은 해결책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그분들이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교육청이 아주 너무 좋다 반응이 그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그걸 알고 계시더라고요.
가난한 나라에 봉사활동을 갔다 오면 애들이 바뀐다라고 하는 걸 그분들이 여기저기 경험해서 들어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설명하고 설득하기가 너무 쉬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청소년 지도자를 초중고등학교에 파송한다라고 하는 거를 MOU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서울시 교육청하고 MOU를 체결을 한 겁니다. 그 체결한 걸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낼 때 사진에 제가 문영민 교육감과 찍은 사진, 그게 그 MOU 체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그러고 나서 부산의 임혜경 교육감, 울산의 김복만 교육감, 그다음에 대구의 우동기 교육감, 세 분 교육감님과 작년 말에 다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시가 이렇게 결정을 했으니 당신네도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그쪽도 다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 이 학교 폭력 문제는 지금 전국적인 이슈입니다. 가장 교육감이 골머리에 앉는 것이 바로 이 이슈이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도 좋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다고 대학하고 초중고등학교와 MOU를 체결하는 단체가 우리 단체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육청은 수없이 많은 단체들하고 MOU를 체결합니다. 교육에 도움이 된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 그럼 다 MOU를 체결합니다. 그렇다고 그 MOU가 제대로 실행되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은 조금 더 부담 없이 우리하고 MOU를 체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4개의 교육청하고 MOU를 체결하고, 그러고도 금년 들어와서 제가 경상북도 교육감, 제주도 교육감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이 얘기를 했더니 자기네도 꼭 하고 싶다. 그래서 지금 경상북도는 다음 주에 체결을 하고 제주도는 그 다음 주에 체결을 하고, 그래서 지금 6개 광역자치단체가 MOU를 체결하게 됐습니다. 제가 어저께는 광주와 목포를 다녀왔는데 광주하고 전남도 교육감을 만나서 MOU를 이제 체결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가만히 있어도 2주일 후에는 전국의 8개 광역자치단체 교육감하고 MOU를 체결하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 생각할 때는 금년 봄 학기에 한 4월 달 안으로 전국의 모든 교육청하고 MOU를 체결하고 거기에 청소년 지도자를 파송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거를 하게 되면서 맨 처음에는 나눔과 기쁨의 나눔이 목사님들을 파송하는 걸로 했지만은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나눔이 목사님들만 가지고 되느냐, 전혀 그렇지가 않죠. 목사님들 중에서는 그게 자기 목회하고 뭔가 잘 맞을 것 같다, 그렇게 판단이 돼야만 그걸 하시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나눔과 기쁨뿐만 아니라 모든 목사님들에게 이 사실을 우리가 알리고 이 일을 여러분들이 청소년 지도자로 파송되는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저희 사무실에서 지난주에 10,000명의 목사님들, 서울시 내 10,000명의 목사님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목사님들이 그거를 보고 이게 뭐가 딱 하고 맞아야 되고 그거를 정보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게 잘 이루어지지를 않아 가지고 오늘 그렇게 많은 분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청소년 지도자로 파송받겠다라고 신청하신 목사님 숫자는 250명입니다. 오늘까지 합하면 한 280명 정도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서울 시내에는 1,300개의 초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중에 한 600개 학교에 금년 3월 달에 청소년 지도자를 파송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은
잘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한 번 더 교육이 있기 때문에 아마 한 300명 정도를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2월 말까지 청소년 지도자로 확정되는 숫자를 300명으로 하고, 그 다음에 2단계로 5월 말까지 청소년 지도자로 확정하는 사람을 또 300명, 그렇게 해가지고 정부 앞에서 600명을 금년 상반기에 청소년 지도자로 파송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입장을 좀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소년 지도자로 파송하겠다라고 결심을 하시게 되면은, 그 다음번에는 여러분들이 아는 다른 목사님들에게도 이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려주셔서 다른 분들이 계속적으로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해주셔서 1단계는 아니지만 2단계 5월 달까지 파송하는 그 두 번째 단계 파송에는 그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파송을 어떻게 하느냐? 저희는 맨 처음에는 단독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파송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니까 이 단독 목회보다 좀 더 규모가 있는 교회들이 더 그걸 필요성을 더 느끼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 교회 이 주일학교가 굉장히 침체하고 있습니다. 어느 주일학교도 전부 옛날에 비해서 한 반토막 나지 않은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이 상태로 이거는 학생들의 숫자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지금 기독교가 별로 인기가 없기도 하고 해가지고 지금 계속 주일학교가 지금 위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 때문에 소위 한국교회의 미래를 점치는 미래학자들은 2030년도가 되면은 기독교 수가 반으로 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주일학교 침체입니다. 주일학교가 저렇게 약해가지고는 기독교의 미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청소년 지도자로 파송이 되게 되면은 주일학교가 굉장히 부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독 목회하시는 목사님만 파송되는 게 아니라 좀 부목사님도 얼마든지 파송될 수 있다. 다만 담임 목사님이 이 교육을 받고 이 청소년 지도자 파송 사업에 대한 인식을 확실하게 하면은 그러고 나서 부목사를 파송할 수 있다. 그렇게 좀 더 폭을 넓혔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목사님이 가는 것보다 그 자기 교회의 평신도가 더 잘 할 수 있다 그러면 평신도를 청소년 지도자로 파송할 수도 있다, 이렇게 폭을 넓혔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학교는 원칙적으로는 한 교회가 한 학교에 파송한다, 이렇게 돼 있지만 그 교회가 부득불 자기 지역에 뭐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는데 양쪽 학교에다 다 한 명씩 파송하고 싶다 그러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그 교회가 그걸 잘할 수 있으면 두 학교에 파송하는 것까지도 허용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신청을 한다 그래서 전부 오케이를 놓는 게 아니라 저희가 좀 엄정하게 심사를 하겠다. 그래서 그분이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제대로 잘할 것 같지 않다 그러면 저희가 파송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신청한 분의 10% 내지 15%는 아마 파송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렇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 이유는 지금 요번에 청소년 지도자를 학교에 파송하는 사업이 반드시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냈는데 그 학교의 반응이 아주 너무 형편없이 정말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왔다. 이렇게 되면은 자칫하면 이 프로그램이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은 한국교회를 살리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요번에 기필코 성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필코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엄정하게 이거를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분들이 청소년 지도자로 파송이 돼서 무슨 일을 하냐. 주로 이제 주말에 소위 놀토가 있죠. 요새는 토요일 날 다 노니까. 그때 학생들하고 같이 봉사활동을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주가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학교에 가서 이 종교 편향은 안 된다. 그래서 종교교육을 학교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종교교육이 가능한 지역도 있습니다. 대구는 가능합니다. 대구는 우동기 교육감이 종교교육 좋다. 그러고서 그냥 허용을 했기 때문에 대구는 되지만 그 외의 도시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 지도자가 가서 우리는 가급적이면 자기가 신분이 목사다라는 것도 드러내지 않기를, 물론 그런다 해서 모를 리는 없지만 아무튼 가급적이면 티를 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희가 그렇게 바라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종교 편향, 종교 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분들하고 정말 그야말로 아주 스스럼 없이 스킨십을 발휘해서 아주 좋은 인성교육을 시키는 것만 하지, 그렇지 않고 종교교육을 하게 되면은 소위 기독교에 대해서 싫어하는 교사들도 있죠. 종교조는 대표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 회방을 놓거나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학생들이 참으로 원하는 프로그램, 또 학부모가 원하는 프로그램은 해외봉사 프로그램입니다. 해외봉사를 갔다 오면 우선 애들이 완전히 바뀌기도 하지만은 그것이 앞으로 대학에 들어가거나 혹은 나중에 직장을 갖거나 그러는데도 아주 좋은 스펙가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식을 해외 봉사로 보내는 일이라면은 부모들이 그 돈 드는 거 전혀 개의치 않고 어떻게든지 보내려고 애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외 봉사를 가게 되면 거의 그동안의 저희 나누가 깊은 경험에 따르면 갔다 온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만들게 될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문제를 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면은 여러분들의 교회에 주일학교에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번에 청소년 지도자로 신청을 할 때는 자기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에 신청을 하는 게 필요하죠. 그 지역에서 애들이 사니까. 그래야 주일날 교회에 나올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학교를 자기가 파송된 학교는 누가 결정하느냐? 그거는 선착순으로 결정합니다. 신청한 순서대로 먼저 찍는 사람이 임자죠. 네,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어느 학교에 파송되기를 원한다 하는 것까지 전부 기재해서 신청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다른 사람이 먼저 신청을 했으면 거기 이제 갈 수가 없는 거죠. 한 학교에는 한 명의 청소년 지도자밖에 파송을 하지를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청소년 이분들 그 청소년 지도자로 파송됐을 때 어떤 프로세스를 밟게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 나눔과 기쁨에서 심사를 거친 다음에 여러분들이 청소년 지도자로 결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심화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전문 교육, 거의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한 8시간 정도를 빡빡하게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 교육에서는
지금은 우리가 설명에만 하지만은 청소년 지도자로서 가져야 되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도록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나눔운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자원봉사운동에 대해서, 근검절약운동, 환경운동, 또 어떻게 인성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청소년 상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등 그런 문제들을 이야기를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이 학생들하고 어떻게 시간을 보낼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가 전부 교육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죠. 과연 내가 애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청소년 지도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두렵고 걱정하는 분들이 참 많으시죠. 근데 우리는 그럴 때 조금 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청소년 지도자, 그러니까 이 학생들을 앞에서 열심히 이끌어가는 일은 누가 하느냐? 청소년 지도자가 하는 게 아니라 학부모가 합니다. 학부모와 함께 그 학생들을 이끌어갑니다. 샤프론 봉사단은 청소년 지도자가 없습니다. 전부 학부모들이 모든 것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학부모들이 모든 걸 하도록 그렇게 봉사단을 이끌어갑니다. 근데 학부모는 이 봉사단을 어떻게 이끌어야 될지 잘 모르거든요. 그거를 안내하고 가르쳐주는 일, 지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매주 토요일마다 그 학교를 갈 필요도 없습니다. 어지간한 프로그램 다 학부모가 다 끌고 가도록 하고, 이 목사님은 그냥 잘 지도만 하면은 그걸로 충분히 될 수가 있다. 그래서 토요일날 과연 내가 그렇게 시간을 낼 수 있을까? 그것도 사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저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미 말하자면 주말 학교에 이 목사님은 교장 선생님이고 교사들은 학부모들이다. 학부모들이 또 신나고 즐겁게 애들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그 심화 교육을 이제 끝내가지고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를 다 한 다음에는 저희가 그 명단을 교육청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교육청이 그 학교에 공문이 내려갑니다. 교육청하고 MOU를 체결했으니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 이 청소년 지도자와 만나서 같이 의논해서 학교 안에 나눔과 기쁨 학부모 학생 봉사단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하는 것을 선생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공문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지도교사를 선정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학교에나 다 기독교인 교사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크리스찬 교사들의 모임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신우회인데 이름이 뭐더라? 전국적인 조직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그 단체에도 접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각 학교의 크리스찬 교사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 하는 정보를 우리가 파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 주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크리스찬 교사를 교장 선생님하고 잘 의논을 해가지고 지도교사로 선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교사가 자기가 이 일이 여러 가지로 너무 좋은 일이니 기꺼이 지도교사가 되겠다 하는 이제 교사가 딱 있어야 됩니다. 왜냐? 외부에서 온 청소년 지도자가 교사처럼 마음대로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지도교사의 말하자면 보조자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외부적으로 그 학교 안에서는 모든 일을 그 지도교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도교사가 그 다음번에는 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학교의 학부모 학생 봉사단이 이렇게 만들어지니 여러분들이 신청을 바랍니다. 이러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부모들이 이제 신청을 하게 되죠. 얼마나 많은 신청을 할까?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샤프론 봉사단의 경험을 보니까 거기 홈페이지에 떠 있는 거를 보니까 발대식을 하는데 거의 학부모가 한 100명쯤 모여서 발대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경우에도 나눔과 기쁨 학부모 학생 봉사단을 만들었을 때 그때 뭐 굉장히 많은 숫자가 모일 수도 있습니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건 우리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맨 처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학교에서 얼마나 감동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봉사단 활동이 더 커지느냐 더 줄어드느냐는 그렇게 해서 판가름이 나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3월 달에 여러분 개학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학교에 파송을 받아서 그 다음에는 3월 달에 가정통신문이 나가고, 그래서 4월 달 가서는 4월 초엽이나 그때쯤 말하자면 학교마다 나눔과 기쁨 학부모 학생 봉사단 발대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첫 번째로 갖는 프로그램이 뭐냐면 안 쓰는 물건 모으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은 또 역시 가정통신문을 내가지고 모든 학생들이 자기 집에서 쓰지 않은 물건을 학교로 갖고 오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거를 위한 아주 구체적인 매뉴얼은 나눔과 기쁨 본부에서 다시 작성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부 나눠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매뉴얼에 따라서 일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럼 모을 때는 주로 어떤 물건을 모으냐? 아마 대부분이 옷일 겁니다. 옷을 제일 많이 갖고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옷뿐만 아니라 모든 거를 전부 모으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무슨 구두, 양말, 담요 할 거 없이 또 무슨 뭐 가전제품, 주방기기, 학용품, 뭐 장난감 할 것 없이 집에서 안 쓰는 물건, 다 다른 나라에서 다 필요하니까 별의별 종류 다 모으자, 이렇게 하죠. 다만 저희가 두 가지는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는 책, 한국 책은 그거는 어디 가서 해외에 보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책은 좀 갖고 오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그 책은 앞으로 우리가 모으게 되면은 그걸로 예를 들면 동네 도서관에 책을 공급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그거는 이제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지금 당장은 우리가 인프라가 구축돼 있지 않기 때문에 당장은 하지를 않습니다. 내년쯤부터는 우리가 책도 모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한 가지는 컴퓨터. 그럼 컴퓨터를 모은다 그러면은 지금 잘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구형 컴퓨터가 모아질 텐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지금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갖고 오는 거는 골치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외에는 뭐든지 좋다. 무슨 뭐 안경도 좋고 시계도 좋고 뭐 별의별 거 다 모은다. 그리고 고장난 것도 좋다. 왜냐하면은 여기서는 고장난 거를 그냥 버릴지 모르지만 가난한 나라에서 고쳐서 딱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상관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부 모으게 되죠. 그렇게 모아가지고 한 번은 바자회를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바자회를 해서 우선 학생들이 와서 사가고, 동네 주민들이 와서 사가고, 또 아주 차상위 계층이나 혹은 장애인 단체나 외국인 노동자 단체나 그런 데 쿠폰을 나눠줘 가지고 그분들이 와서 좋은 물건들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일단 국내에서 이렇게 한 번 나누고 나머지 남은 것들은 전부 패킹을 해가지고 가난한 나라로 보내겠다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안 쓰는 물건 모으기를 하는 시점은 5월 달 정도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아마 중간고사, 학기말고사 이런 여러 가지를 봐서
그걸 하기 제일 좋은 시간이 딱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럼 그때 안 쓰는 물건 모으기가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는 거죠. 자, 안 쓰는 물건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자세하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앞으로 매뉴얼이 다 나올 거니까 그거에 따라서 하면 되니까 조금 더 염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가난한 나라에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가난한 나라에 보내려면 예를 들면 우리가 한 예로 케냐의 나이로비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케냐의 나이로비에 물건이 그 컨테이너가 나가려면은 케냐의 문바사라는 항구까지 배가 가야 됩니다. 근데 그럼 그 비용 이런 걸 어떻게 하느냐 이게 문제죠. 근데 우리나라 그거에 대해서 운송 관계하는 분들은 조금 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 우리나라에는 두 개의 큰 물류 해운 회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한통운이고 하나는 주식회사 극동입니다. 이 두 회사가 우리나라의 물류업계를 양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회사가 이 내륙 운송, 컨테이너 운송과 이 해운 운송을 전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40피트 컨테이너를 제 컨테이너 차량에다 해가지고 부산항까지 가야 되는데 그 비용이 한 70만 원 정도가 듭니다. 그 다음에 부산에서 이제 화물 컨테이너선에 싣고서는 문바사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컨테이너는 사실은 그 해운회사로서는 별로 돈 드는 게 아닌 게 빈 공간이 있으면 우리 거 실으면 되니까 그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국내에서 이 운송비는 이건 구체적으로 돈이 드는 거죠. 근데 그거를 저희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운송회사가 그 비용을 우리한테 요구를 하고 제대로 다 요구하고 그다음에 그 돈을 자기네가 우리한테 도네이션을 한 걸로 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 돈에 대해서 영수증을 끊어줍니다. 근데 영수증을 나눔과 기쁨도 끊어줄 수 있지만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영수증을 끊어주도록 우리가 교섭을 하게 되면은 100% 세금 감면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구체적으로 그 두 회사가 경제적으로 이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프로그램을 함께 한다라고 하는 명예까지 갖게 되니까 그 회사가 별 어려움이 없을 거라는 거죠. 저희는 지금 금년 상반기에 보내려고 하는 컨테이너선이 컨테이너가 한 100개 정도입니다. 100개의 컨테이너를 금년 상반기에 보낸다. 그러면 그 비용은 그렇게 크게 많은 거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국내 운송 비용 그리고 해운 운송 비용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문제냐면 문바사라는 항구에서 케냐의 나이로비까지 가는 현지 운송비가 있습니다. 그거는 의외로 돈이 많이 듭니다. 케냐의 경우에도 아마 한 150만 원 정도는 들 겁니다. 그런데 나라에 따라서 그 비용이 아주 엄청나게 많이 드는 나라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 이런 데는 항구가 어디 있냐면 중국의 청진입니다. 청진에서 하역을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타지키스탄까지 기차로 가야 됩니다. 한 800만 원 이런 정도의 돈이 듭니다. 그럼 물론 돈이 안 드는 데도 있죠. 예를 들면 미얀마다. 그러면 양곤이 바로 해안가 바닷가에 있기 때문에 거기는 그냥 그대로 항구에서 내륙 운송비 얼마 안 들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평균 잡아서 내륙 운송비를 한 400만 원 정도는 잡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100개의 컨테이너를 보내는데 한 4억 원 정도의 돈이 듭니다. 그거는 우리가 지금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코이카 국제협력단의 이사장하고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워낙 커서
개별 NGO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우니 정부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랬죠. 그랬더니 코이카가 최소한 내력 운송비에 관해서는 코이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코이카로서는 그거를 위해서 우리에게 4억 원 내지 5억 원을 도와주는 거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또 장애가 있죠. 통관이 문제입니다. 통관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지금 관세를 낼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 세계의 선교사들한테 전부 연락을 해가지고 관세를 제로로 할 수 있는 나라만 우리가 이 물건을 보내겠다 그랬죠. 그랬더니 현재 한 12개 나라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다 선교사들이죠. 자기네가 통관을 제로로 만들겠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그 나라에서 그러면 어떻게 배분하느냐. 그것도 아주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요, 안 쓰는 물건을 모으는 것보다 배분하는 문제가 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 다닐 때 저는 미국 교회가 보내준 구제품을 입고서 살았거든요. 예, 우리 6.25 전쟁 후에 미국 교회로부터 구제품이 엄청나게 왔는데 그 구제품들이 다 대부분 교회로 왔습니다. 교회가 그 구제품을 받아가지고 우선 목사님부터 제일 좋은 물건 가져가고 그 다음에 장로님들 가져가고 집사님 가져가고 교인들 가져가고 그리고 맨 나머지들이 이제 말하자면 동네 사람들한테 뿌려진 거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욕을 탕후리로 먹었습니다. 예, 그래도 그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이 나누는 일을 잘하는 거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잘못해서 그냥 우리가 줬는데 그 받은 선교사가 그걸 지 맘대로 막 뭐 팔아먹기도 하고 뭣도 하고 쓰잖아요. 근데 그걸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이 그냥 인터넷에다 그 내용 싹 올려버리면요. 그러면 이 안 쓰는 물건 모으는 이 모든 프로그램이 그 자리에서 그냥 다 괴멸적인 타격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모아서 보내줄 의욕을 느끼지를 않는 거죠. 누구 좋은 일 시키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나누는 일을 성공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거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의견은 이겁니다. 우선은 그 현지에 우선은 저희가 선교사가 나눔과 기쁨 가게를 만들어야 됩니다. 임대를 하고 그래서 그 가게를 만들고 그다음에 장애인들을 직원으로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낸 물건에 대해서 전부 가격을 매깁니다. 가격은 물론 그 나라에서 같은 물건을 판매하는 것보다 한 30-40% 더 싸게 가격을 매겨서 아주 불티나게 팔리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가게는 아주 그 나라의 아주 명물 업소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거기서 물건을 팔아가지고 생긴 현금으로 종업원들의 봉급을 주고 그 다음에 임대료를 내고 운영비를 쓰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도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한 나라에 40피트 컨테이너 5개씩을 보내려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엄청난 물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사람들에게 나누기 위해서는 쿠폰을 발행하게 합니다. 쿠폰을 발행해서 그것을 그 지역의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쿠폰을 나눠주죠. 예를 들면은 무슨 필리핀의 태풍 만난 피해 지역 주민, 이런 피해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혹은 장애인 단체 혹은 아주 극빈자 가정들 이런 데다가 그 쿠폰을 나눠주면 그 사람들이 그 쿠폰을 갖고 와가지고 그 가게에 와서 물건을 사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냥 나눠주면요, 자기한테 꼭 필요하지 않은 것도 그냥 막 가져갑니다. 하다못해 걸레라도 쓰겠다 그러고 막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냥 물건이 순식간에 동이 나버립니다. 근데 쿠폰을 주고 10,000원짜리 쿠폰을 줘서 10,000원어치만 사갖고 가라.
그래도 보따리로 한 보따리가 되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꼭 필요한 것만 골라서 사갖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쿠폰 제도를 도입하면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아주 훌륭하게 시민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가난한 나라에는 길거리에 아이들이 노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얘네들에게 비닐봉다리를 큰 거 하나씩을 주고서 길거리에 쓰레기를 갖다가 전부 모아가지고 이걸 가득 채워오면은 쿠폰을 주겠다. 그러면 얘네들이 그 쿠폰을 받아서 그 가게에 와서 장난감도 사고 학용품도 사고 갈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가정주부들에게 건강교육을 시키고 끝나고 나면 쿠폰을 나눠주면 이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물건을 삽니다. 그런 방식으로 말하자면 시민교육, 시민운동, 환경운동 이런 것을 이 가게를 통해서 실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아주 사람들에게 선교사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전에 그 이야기를 이 자원봉사하는 학생들한테 했더니 학생들이 굉장히 긍지를 느끼더라고요. 야, 그런 식으로 나눠준다면 우리는 더 열심히 물건을 모아야 되겠다. 그런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려고 그러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도 또 선교사들이 막 애로사항을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선교사는 이걸 가게에서 물건을 판다 그러니까 그 정부 당국이 그러면 세금 내야 된다. 이게 자꾸 이러는데 이걸 어쩌면 좋습니까? 설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대책을 마련했죠. 그건 뭐냐면 그러면은 그 가게가 우리는 현금 주고 현금 받고 물건을 팔지 않습니다. 쿠폰으로만 물건을 팔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자는 거죠. 그럼 왜 쿠폰으로 파냐? 이거는 자원의 효율적인 공평한 배분을 위한 하나의 방식이다. 일단 공짜로 나눠주는데 이런 방식으로 나눠주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자는 거죠. 그리고 종업원 봉급은 어떻게 하느냐? 종업원 봉급도 쿠폰으로 주자는 거죠. 한 6개월을 그렇게 가자는 겁니다. 6개월쯤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정부를 설득하자. 설득을 해가지고 이거 아무래도 우리 물량의 한 10%나 20%는 현금으로 좀 판매하게 해달라. 그래야 우리가 임대료도 낼 거 아니냐. 그러면 아마 그 다음에는 정부가 그걸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속 관세를 제로로 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국내에서 쓰지 않는 물건을 학생들이 모아서 가난한 나라로 보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안 쓰는 물건을 보내는 일이라는 것이요, 자원 절약 운동 그리고 환경 운동에 있어서는 이것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가난한 나라를, 예를 들면 선진국이 가난한 나라를 도와줄 때 돈으로 도와주면 그거는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비용 가지고 안 쓰는 물건을 모아서 보내주면 아마 한 10배 내지 20배의 효과가 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이거는 환경운동이라는 차원에서는 너무나도 좋습니다. 우리가 재활용 운동이요, 이런 거 페트병 수집해가지고 재활용한다 그러면 이걸 이제 녹여가지고 다시 찍어내잖아요. 그 과정에서 CO2가 배출됩니다. 그렇지만 안 쓰는 물건을 다시 쓰는 거에는 아무런 CO2도 배출되지 않고, 또 그렇다고 매립하는 거를 매립을 줄이기 때문에 그래서 토양 오염도 일어나지 않고 그것이 가장 지구를 살리는 길이라는 거죠. 근데 여태까지 전 세계가 이것을 아주 조직적 체계적으로 이거를 한 나라가 없습니다. 처음 대한민국이 이걸 아주 조직적 체계적으로 하게 된다는 거죠. 금년 봄 학기에는 우리가 약 440피트짜리 100컨테이너를 보내는 거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시간이 갈수록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금년 안으로는 서울의 1300개 학교에 전부 청소년 지도자들이 파송되게 될 거고요. 그럼 내년도 되면은 서울에서만 우리가 보통 한 10개 학교가
한 40피트 컨테이너 한 개를 채울 수 있다고 그렇게 지금 가상하거든요. 서울에서만 130개 컨테이너가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 1년쯤 지나게 되면은 전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전부 이걸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도대체 얼마나 커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초중고등학교만 하겠습니까? 이제 조금 있다가 모든 대학도 다 하자, 교회도 하자, 기업도 하자, 관공서도 하자.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스템만 갖춰지면 거기다 얹히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아마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안 쓰는 물건을 가난한 나라에 보내는 것을 아주 체계적 조직적으로 하는 최초의 국가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마 이 코리아 모델을 다른 나라들이 전부 따라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전 글로벌 차원에서 가난한 나라와 부자 나라 사이의 격차를 줄이는 역할을 이 프로그램이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대단히 지구적으로 중요한 일을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너무 디테일하게는 제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거를 하고 나면 그 다음번에 무슨 프로그램을 하느냐. 주말에 봉사단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무슨 프로그램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샤프론 봉사단의 경험에서 배울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거에 대한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샤프론 봉사단이 그동안 해온 것 중에서 우리가 배울 게 있으면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전부 전수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모든 청소년 지도자들이 자기의 경험을 거기다가 올리고 또 그 경험을 다른 학교에서 또 배우고 서로 교류하고 이렇게 해서 경험 속에서 제일 좋은 프로그램이 뭐더라 하는 거를 이렇게 알리고 하는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게 서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뭘 하는 게 좋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저희들 기본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두 번째로 갖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발 마사지입니다. 발 마사지. 저희 나눔과 기쁨은 발 마사지 봉사 활동을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모든 나눔이들은 의무적으로 발 마사지를 배워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발 마사지를 할 줄 압니다. 저희 교인들하고 같이 그걸 배워서 교회 안에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눔과 기쁨의 수석 강사, 발 마사지 수석 강사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이면은 누구나 다 발 마사지를 배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청소년들이 발 마사지를 배워가지고 그 노인정의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발 마사지를 해주고 그러면은 그게 너무나도 좋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무엇보다도 청소년들 자신이 그 활동을 통해서 변화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아주 이렇게 남을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경험을 하면서 자기가 굉장히 의미 있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얘네들이 발 마사지를 배워서 자기 부모님들한테 발 마사지를 해주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안 쓰는 물건 모으기를 하고 그 다음번 프로그램으로 역전 프로그램이 발 마사지 봉사 교육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요번에 한 1000개 학교에 봉사단이 지도자가 파송되면 1000개 학교에서 발 마사지 교육을 어떻게 실시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지금부터 지금 아주 맹렬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가 그거를 학생들에게 가르쳐주는 일을 발 마사지를 여러분들이 배워서 가르쳐주는 거가 아니고 발 마사지를 가르칠 선생님들을 강사들을 우리가 확보를 해가지고 물론 여러분들도 강사가 될 수 있죠. 강사해가지고 그 강사들이 학생들에게 발 마사지 봉사 가르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참 이제 어려운 문제는 그렇게 했을 때 그 강사진에게
사례비를 줘야 되는데 그 사례비를 주는 문제를 저희가 교육청하고 의논하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사례비를 주는 것이 불가능하면 하는 수 없이 우리가 청소년 지도자들에게 발 마사지 전문가가 되도록, 강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교육시키고 여러분들이 가서 애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외부 강사에게 그거를 맡길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은 본부가 강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아주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방학을 한 2달쯤 남겨둔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방학 동안에 해외 봉사단이 나가도록 그거를 준비하는 일을 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해외 봉사단 나가는 거가 이게 참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4개 도시에서 1000명의 청소년 지도자가 파송된다고 가상했을 때 1000개 팀이 이제 나가는 겁니다. 한 팀이 몇 명으로 구성되느냐? 제일 적으면 15명. 많으면 30명, 40명까지도 가게 됩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그렇게 가게 할 수 있느냐? 그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드시 학부모들이 같이 가게 돼 있습니다. 같이 가고 싶어하는 학부모들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서 한 5명의 아동들에게 1명의 선생님이 붙어야만 이 안전이 보장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해서 가니까 그 청소년 지도자는 그 전체를 관리하기만 하면 되고, 그리고 이 봉사단이, 해외 봉사단이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만 가지고 우리 본부에서 아주 책으로 매뉴얼을 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매뉴얼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도록 전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일을 전부 본부가 하게 됩니다. 본부가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대신에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본부에서 이 팀이 구성이 돼서 여러분들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일을 조직하고 하기 위해서 본부에서 인력을 채용을 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청소년 지도자들에게 월 회비를 저희가 받을 예정입니다. 월 회비는 얼마냐? 우선 10,000원입니다. 10,000원. 그리고 숫자가 많아지면 월 회비는 더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월 10,000원씩의 회비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본부에다가 내야 된다. 그거를 나는 못 내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채용을 청소년 지도자로 파송하는 것을 못하게 됩니다. 왜냐? 우리가 그냥 파송만 해놓고 우리는 모르겠다 그러고 방치하면 이 프로그램 반드시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가만히 있자. 그러면 비용은 어떻게 되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학부모들이요, 그렇게 해서 가는 일이라면은 뭐 빚을 내서라도 돈을 마련해서 우리 자식을 그 봉사활동 가도록 만들겠다. 그게 대부분의 학부모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하려고 그러죠. 만약에 비용이 200만 원이 든다. 아니, 한 150만 원이 든다. 그러면은 한 30만 원쯤 더 받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생긴 여윳돈으로 그 150만 원을 내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래서 가난한 집 아동이나 부유한 집 아동이 다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또 동남아, 여기 무슨 캄보디아나 이런 데 가는 비행기 값이 싸죠. 아프리카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 경우에도 캄보디아에 가는 비행기 값, 비용은
조금 한 2, 30만 원 더 올려주고 그 대신 아프리카 가는 비용은 2, 30만 원 좀 줄여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급적이면은 좀 멀리 가더라도 더 많은 돈을 내고 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려고 합니다. 또 청소년 지도자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청소년 지도자는 비행기 값이 공짜입니다. 15명만 가면은 프리티켓이 하나씩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얼마든지 갈 수가 있죠.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무슨 활동을 하느냐? 가장 감동적인 프로그램이 진행돼야 되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 본부가 전부 다 준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느끼는 제일 큰 어려움은 아니 이거 만약에 1000개 팀이 떠나겠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거를 지금부터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나라부터 순위를 정해가지고 나라를 선정을 해서 한 70개 나라를 선정하고 그 나라에서 선교사 중에서 가장 헌신적이고 신망이 있고 경험이 있고 그 나라 정부하고 교섭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걸 찾아냅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을 나눔과 기쁨의 그 나라 지부장으로 임명할 예정입니다. 이미 이 문제를 가지고 주요한 선교단체들하고 다 협의를 끝냈습니다. 아이들 해외 봉사 프로그램이 아주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동안의 모든 경험을 가지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특별 교육을 시켜서 그것에 따라서 진행되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 방학이 가까운 마지막 한 2달 동안은 해외 봉사 나가는 것에 대한 준비 프로그램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학교의 학부모 학생 봉사단이 케냐를 가게 됐다. 그러면 케냐라는 나라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하는 거죠. 케냐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그리고 거기 가서 무슨 프로그램을 할까 그 프로그램에 대한 준비도 하고 또 거기 있는 아동들에게 갖다 줄 선물 그럼 학용품 모으기 운동도 하고 무슨 태양광 전지를 뭐 한 20개를 기증하자 그러면 태양광 전지 기증을 위한 모금 운동 이런 거를 그 학부모들하고 학생들이 같이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선물을 만들어서 선물 보따리와 함께 거기를 가고 거기 가서 그 나라의 현지 중학생, 고등학생들과 같이 공동 봉사 활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걱정하지 말아달라. 우리 본부가 아주 책임을 지고 철저하게 이것에 대해서 대처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저희는 무엇보다도 학부모 학생 봉사단만 이 청소년 지도자 파송 사업이 한국교회를 살리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기를 쓰고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 나영수 사무총장님한테 나눔과 기쁨의 프로그램 전부 중단돼도 좋으니까 이거를 반드시 성공시키자. 그렇게 저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같은 노회 목사님들이라든가 다른 분들에게도 아주 적극적으로 권면을 해가지고 여기에 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근데 저희가 이거를 할 때 어떤 목사님 경우에는 자기 교회가 없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그분에게는 봉사단 가시지 말도록 권면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상가교회라 하더라도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저 목사님 그렇지 않으면 저 목사 엉터리 목사다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 이 신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교회가 있는 목사님이어야 된다. 저희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목표대로 청소년 지도자를 파송하지 못하더라도 충분히 역량이 있고
그것을 해낼 수 있는 분을 우리가 믿음성 있게 파송하는 게 좋다. 왜냐? 이거 1, 2년 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죠. 5년, 10년 계속 가는 일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틀 전에 우동기 교육감님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대구의 우동기 교육감님은 지금 우리나라 청소년 교육이 아주 너무나도 심각한 위기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만 가지고는 이걸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종교인들, 종교계가 도와주지 않는 한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청소년 지도자가 거기 가가지고 단순히 봉사단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제 거기 가서 대한민국의 청소년 교육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그것이 어떻게 하면 잘 되느냐, 이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아주 밝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냐, 그거를 이제 같이 고민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봉사단 프로그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교회 커뮤니티가 이 학교하고 손을 잡고 청소년 교육을 어떻게 잘 만들어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매개하는 그런 역할로 여러분들의 역할이 앞으로 발전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봉사단 활동을 만들므로 인해서 아무튼 한국의 모든 젊은이들로 하여금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좋은 우호적인 생각을 갖는 젊은이들로 만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저희 나눔과 기쁨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비록 우리 활동가들이 전부 다 98%가 목사님들이지만 우리는 기독교 단체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미얀마에 지부가 있는데요. 미얀마에 가서 제가 미얀마의 YWCA를 가봤더니 거기 예수님 사진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 사무실 안에. 근데 미얀마는 불교 국가거든요. 거의 90%가 불교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저 YWCA는 종교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간부급들은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 회원 중에 20%는 크리스찬이고 80%는 불교인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YWCA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활동한다라는 점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 우리 나눔과 기쁨은 무슨 슬로건이냐면 예수님처럼 살자,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분투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 학교마다 나눔과 기쁨 봉사단을 만드는데, 이 봉사단에 들어오는 애들은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노력하자라는 나눔과 기쁨의 기본 정신은 저희가 절대로 고집하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우리가 고집한다 그래서 거부 반응을 저는 걔네들이 전혀 느끼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제가 고등학교 때 하이와이 YMCA에 가서 하이와이 활동을 했는데 제 서클에 16명이었는데 기독교인은 3명밖에 안 됐습니다. 나머지 16명은 기독교인이 아닌데 하이와이가 뭐 이렇게 예수님 사진 걸려있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부담감을 느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뭐 그러면 됐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이 3글자는 우리가 끝까지 고집한다. 이제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활동이 전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이 활동이 진행되게 되면은 나는 우리나라를 엄청나게 바꿔놓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놀라운 사역이 된다. 그리고 이 인성교육을 통해서 왕따라든가 학교폭력 이런 거를 해결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가난한 나라의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일을 해야 된다는 그 체험을
하도록 해주는 것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좋은 일인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희로서는 저희 나눔과 기쁨으로서는 청소년 지도자 파송 사업을 우리가 그동안 해온 사업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이걸 끝까지 밀고 가겠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새로운 중흥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괜찮습니까? 예. 그러면 이걸로 제 얘기는 이제 일단 마쳤는데요. 예, 1부가 끝났습니다. 네, 질문 있으면 잠깐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